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곤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시콜콜하게 묻고 따지는 시간. 지원 특집 전통시장 발전 토론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다양한 입장과 다각도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시장 안팎에서 나와주셨는데요. 제 왼쪽에 앉은 시장 안 사람들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봉평 전통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단 사업단장 윤보연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들 중에서 시장 상인들과도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분이시고요. 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이죠. 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손영우 팀장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시장 박사람들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소비자 대표로 나온 초록 씨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대표로 나온 방송인 방초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초록 씨는 저희 방송사에서 또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이 도내 곳곳 시장을 돌아다니셨는데요. 오늘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밖에서 시장 안을 꿰뚫어보고 있는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상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는 사실 전통시장 가면 상자에 넣어서 팔던 갓 태어난 노란 병아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굣길에 만난 이 병아리를 다시 보겠다고 장 서는 날만을 기다렸던 추억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처럼 솔직히 전통시장과 관련된 추억이나 에피소드 하나 정도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먼저 초록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뻥튀기 아저씨가 네네.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엄마 손잡고 정말 그 시장을 많이 갔는데 뻥튀기 아저씨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뻥튀기 그렇군요. 아저씨가 뻥이요 하면은 그때 정말 뻥 이러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길을 막고 갔는데 길을 막고 막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는지 아저씨가 이렇게 뻥튀기를 하나씩 이렇게 주던 기억이 네네.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도 혹시 추억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자주 가던 그 팥죽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팥죽집을 한 10몇 년 후에 다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먹었던 그 팥죽을 다시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팥죽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추억을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듯 전통시장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과거부터 우리의 삶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른했던 이 추억마저도 점차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은 어떤 존재일지 춘천 명동으로 나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대형마트와 설 곳을 잃어가는 전통시장. 편리함이 대형마트의 강점이라면 전통시장엔 사람 냄새 매력이 있죠.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거리로 나가 여쭤봤습니다. 전통시장이랑 대형마트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세요? 예, 전통시장. 이유가 혹시? 이유는 가보면 먹거리랑 볼거리도 있고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 뭔가 이렇게 형식이 없잖아요. 여기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거를 향수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이렇게 시장 5일장 이런 것도 많이 다녀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맛이 있다 그래 해야 되나? 사람 사는 냄새를 맡는다던가 뭐 그런 느낌이죠. 뭐. 저마다 다양한 추억과 좋은 기억들로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대화된 생활에 익숙해져 대형마트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다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통시장이랑 대형마트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세요? 대형마트. 한 분씩 이유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다양하게 좀 접할 수 있는 게 그 좀 대형마트가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릴 때부터 접해왔던 게 대형마트고 현재 트렌드에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대형마트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조금 더 많이 있고 주변에 가기가 편하고 쉬운 것 같아서 그래서 대형마트를 더 선호합니다. 약 3시간 동안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통시장 15표, 대형마트 59표로 약 4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를 선택한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약간 홍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유명한 거 알고 있는 거 많은데 시장 같은 거는 이제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SNS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은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종류를 좀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옷이나 그런 것도 요새 유행한다기보다는 조금 유행이 지나간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것 같아서 트렌드 있는 걸 파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그런 걸 팔면 아무래도 10대나 20대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말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큰 날개의 짓을 이루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 나와주신 네 분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중에 어느 곳을 더 많이 선호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장을 보시더라도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시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봉평시장은 5일장입니다.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장이 열려서 제가 야채나 이런 것도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목록을 좀 만들어 놨다가 시장 상인분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에 나가서 이제 저희 그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뭐 어려운 거는 없는지 또는 뭐 제가 또 도와드릴 건 없는지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봉평시장을 꼭 한번 들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팀장님께서는 시장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네, 저는 틈틈이 가족, 지인들과 풍불시장으로 가서 오늘의 상품권으로 장도 보고 외식도 하고 하지만 특히 주말에 가족 여행을 하며 관광명소로 유명한 속초 중앙시장이나 강릉 중앙시장, 정선 아리랑 시장 등을 필수 코스로 방문하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박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내 시장을 가장 많이 돌아다녔을 우리 시장이 좋다던 초록 씨, 그게 방송용 멘트는 아니었죠?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평소에도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예, 저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거주지를 전통시장 근처로 잡을 만큼 정말 걸어서 편의점보다 마트보다 1분 거리면 가거든요, 시장을. 네. 그 이유가 가면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상인분들과 좀 친해지면 사실 거기서 팔지 않는 상인분들이 먹으시는 음식도 사실 나눠주시고 약간 오가는 정말 정이 있어요. 뭐 귤도 가끔 주시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반찬도 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전통시장 너무 사랑하고 애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서 무작위로 춘천 시민들을 만나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중 어느 곳을 자주 이용하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시민이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왜 대형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건지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형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편리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리함은 실질적으로 주차부터 시작해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환불을 하는 이 모든 절차가 아주 그 일반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형마트를 아무래도 전통시장보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방문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이 전통시장의 불편함도 사실 배송 문제인데요. 이 살 때는 정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하나 정말 신선한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희 집의 경우 1년에 딱 한 번 이 전통시장에 꼭 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네, 바로 김장철인데요. 이 김장하려면 필요한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배추, 무, 파 등등 정말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면허가 없으셔서 이 시기에는 저나 아버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배송 서비스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네, 그럼 팀장님 혹시 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도내 시장 자체적으로 배달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서울시 3개 시장에서 우리 시장 빠른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퀵이나 배달 어플을 통해 시장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퀵이나 배달 어플은 거리에 따라 배송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배달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빠른 배송은 배달비가 5,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까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는 디지털 전통시장을 150개 조성할 계획이며 배송 시스템과 온라인 마케팅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시장에서 배달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 어머님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집에 가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장님께서는 이 직책을 내려놓고 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시장의 장단점 뭐라고 보십니까? 전통시장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인분들이 그 자리에 가깝게 계시니까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상인분들께 이걸 갖다 주세요, 저걸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신선한 물건을 제가 상인분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또 장에 나가면 먹거리들 많이 있으니까 맛있는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요즘은 그 물건을 다 이렇게 배달해주고 택배로 받고 되게 편리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전통시장은 아직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니까 저도 봉평에서 이제 장을 보면 좀 무거운 물건을 살 때는 제가 차가 있는 곳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카트나 이제 이런 거를 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지금 그 전통시장의 어떤 이제 불편함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통시장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시장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서울 제기동에 위치한 경동시장은 국내 최대의 한약재 전문시장으로 방문객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들의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을 찾아 초록 씨가 다녀왔다고 하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60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 있게 자리를 지켜온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경동시장인데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고도 친근한 공간이었던 이곳이 최근 들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연 경동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방초록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 있는 바로 이곳은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이죠. 바로 경동시장입니다. 오! 제가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MZ세대들이 이곳의 발길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들이 이곳을 찾는다? 이거 저 믿기지 않는데요. 이 시장 안에 그런 핫플레이스가 있다고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LED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모 전자회사가 경동시장에 마련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전파사를 콘셉트로 1958년 당시 출시했던 흑백 TV와 냉장고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임상전파 새로고침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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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저 시장을 왔는데 여기가 시장이 맞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서는 이제 경동시장과 L전자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고객 경험 공간인데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6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레트로한 컨셉의 체험 공간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체험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에 또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파사는 물건을 수리하죠. 저희는 그 대신에 고객님들의 마음, 고민을 접서요. 새로 고침하는 경험을 선사해드린다는 컨셉으로 총 6가지의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체험을 해보러 가실까요?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QR코드 하나로 마음부터 스타일까지 고쳐주는 금성 전파사 새로고침센터. 초록 씨는 복잡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마음고침 코너에 고민을 접수했습니다. 간단한 문답을 통해 초록 씨에게 전해진 처방전. 소란하고 번잡했던 마음을 진정시켜줄 페퍼민트입니다. 나만의 작은 반려식물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여기로 이제 방문하셔서 겸사겸사 여기서 즐기고 체험을 가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좀 더 시장분들에게 좀 활기를 더 더해주다 보니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 서로가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도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선사해준 이곳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경동시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우리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오자고 해서 네, 오늘 한번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이 전통시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요즘 이제 이런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좋은 체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관 입구를 연상케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시장에선 다소 낯선 향긋한 커피 향과 가꾸운 빵 냄새가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나타난 건데요. 평일에도 많은 손님으로 붐비는 이곳은 1960년 경동시장과 함께 문을 열었던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네. 제가 들어오면서 계속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기가 시장 안에 있는 카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 공간은 1994년도까지 실제로 극장으로 운영이 되던 공간이고요. 그 극장이 폐점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좀 새롭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님들께서도 이런 새로운 경험을 위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야, 그래서인지 어쩐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익숙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거 극장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옛날 극장, 그 폐극장을 이렇게 개조한 카페로 개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매장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이 공유형 매장으로서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는 품목당 300원씩 적립을 해서 경동시장 상생 활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용 시설을 정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도색 작업도 같이 했었고요. 지금은 노후화된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게 상생이네요, 상생. 네.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같이 하기 위해. 한 잔 마실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높은 층고와 계단식 좌석 등 기존 영화관의 구조를 살린 인테리어는 카페임에도 마치 영화관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버려진 공간은 이제 많은 이들이 찾는 핫플로 탈바꿈했습니다. 커피 맛도 너무 좋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우선 커피를 마시면 경동시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카페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힙합니다. 무조건 오세요. 경동시장의 젊은 피들이 모인 이곳, 경동시장의 청년몰입니다.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처럼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과 더불어 각종 식당과 공방들이 옹기종기 자리한 이곳은 열정 넘치는 젊은 사장님들이 꿈을 펼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동시장이요, 이 청년몰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청년몰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그 경동시장 청년몰은 총 20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20개의 점포가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끝입니까? 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전국 청년몰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동시장도 잘 되고 혹시 청년몰도 잘 되는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저희 경동시장은 되게 예전부터 상생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저희 청년몰이 3층에 있다 보니까 1층에 계시는 이제 시장분들이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했고요. 경동시장 자체도 대기업과 소기업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기존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했던 젊은 사장님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청년몰도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경동시장은 작다. 우리 전국으로 펼쳐보자 해서 이제 온라인몰도 구축해보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이 이제 쇼핑 것도 운영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찾아갔죠. 이제 그러다 코로나 끝나고 하니까 이제 막 그것도 보시고 단골들도 생기시니까 온라인으로 또 경동시장은 또 구경하러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시게 됐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동시장의 마지막으로 만나볼 곳은요.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너무너무 좋아할 공간 같은데요.
바로 시장 내에 있는 실내 놀이터라고 합니다. 야, 놀이터까지 있어? 오늘 특히 종이 접기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작은 손으로 어떻게 귀엽게 막 접을지 바로 가보시죠. 종이접기 수업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 이곳은 경동시장에 방문한 부모님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 육아 공간입니다. 우리 친구 이거 종이접기 수업 어때요? 재미있어요. 엄마랑 같이 해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엄마랑도 시장 자주 와요? 네. 그래요? 시장 와서 뭐 해요, 그러면? 시장 와가지고 동생이랑 좋아하는 옥수수도 사고 과일도 사요. 우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깔끔한 내부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놀이기구까지 갖추고 있어 인기가 좋은데요. 네, 오늘 경동시장 정말 구석구석 그 다양한 공간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나봉 최고입니다. 진짜 얼마나 그렇게 볼거리, 뭐 즐길거리, 편리함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상인 회장님, 비법이 뭡니까? 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비법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이 한 60년 이상이 된 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시설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으로 우리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이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상인회에서 또 이렇게 유치를 했고요. 대형 커피숍을 또 이렇게 유치를 했고 금성 전파사라든가 그게 이제 매개체가 돼서 또 이렇게 입에 소문해서 그 지금 이 세대 교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멋있으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렇죠.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전통시장이라 하면 그전에는 연세가 많은 분만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경동시장이 바뀌었듯이 젊은 친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작은 노력을 많이 해야지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관이라든가 이런 도움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상인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동시장 상인분 그리고 모든 전통시장 상인분들 화이팅! 네, 화면으로만 봐도 여기가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공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럼 직접 다녀온 초록 씨 어떤 느낌이었나요? 사실 경동시장은 저희 어머님도 다 알고 다 아시더라고요, 얘기하면. 네. 근데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와, 근데 그 스타벅스, 뭐 LG 팝업 스토어, LG전자의 팝업 스토어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친구들과 다시 사진 찍으려고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네. 저도 한번 들러봐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초대해 주시죠 한번. 제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그러면 다른 시장도 사실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비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비교가 조금 사실 많이 됐어요. 사실 제가 평일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이 힘들 정도로 그 시장 내부에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았고 이제 뭐 아니면 아이들과 손잡고 이제 정말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뭐 그런 카페나 뭐 팝업 스토어나 이런 곳에는 이제 MZ 세대들 20, 30대 분들이 정말 많아서 심지어 외국인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니까 폐극장을 우선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에 너무 신기해서 뭐 사진도 찍으러 많이 오시고 하니까 정말 그 공간만 꽉꽉 사람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 그 카페를 폐극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잖아요. 그걸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걸 원래 불러주잖아요. 카페에서 네. 뭐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극장처럼 정말 거기에 이제 스크린에 제 이름이 뜹니다. 받으러 네네. 오라고 음료를. 그럼 정말 약간 극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걸 물어보니까 정말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진짜 들러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한때는 전통시장의 상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경쟁 관계로만 여겨졌던 이 대기업이 전통시장의 상생 파트너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기업의 상생이 가능한 걸지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통시장과 대기업은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함께하지 못한다는 관계로 인식되곤 하지만 현재 함께 상생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삼척중앙시장과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단순히 고객을 뺏겼다는 인식에서 상호 간 차별화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던 대규모 공산품을 대형마트에서 채워줌으로 고객들의 방문을 확대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기업의 상생만큼이나 주목하게 되는 건 요즘 전통시장에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와 가장 많이 소통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MZ세대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젊은 세대가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 뭘까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전통시장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마트에는 없는 새로운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강릉에 있든 대구에 있든 어느 지역을 가도 동일한 상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최적의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뭔가 새로운 그런 경험 가치를 요즘에 더욱더 중시를 하는 이러한 MZ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물건의 단순한 구입이 아닌 경험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이러한 전통시장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트렌드가 힙 트레디션이라든지 또는 뭐 뉴트로, 뭐 할메니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MZ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가간 공간들이 어떤 공간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대와 신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도 작용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즉 새로운 것이 결과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지금 세대에게는 새롭다라는 것이죠. 즉 가치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물건 구입으로 해서 이러한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곳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 대한 가치 부분도 어느 정도 변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야 하는데 왜 아직도 전통시장은 어렵다,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는 걸까요? 한번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장 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특정 시기에만 방문객이 집중되거나 특정 메뉴의 점포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상욱 교수님의 말씀처럼 MZ세대들이 옛것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 편의시설 및 관광상품의 부족 등은 현대화된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편리함을 찾는 MZ세대들의 니즈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각 시장별로 차별화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와 함께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도내에도 특정 시장, 특정 점포만이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의 강릉 중앙성남시장과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인기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이 관광 인프라 때문인지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시장은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장 자체가 그런 마켓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이전에 우리가 시장에서 무언가 물건을 사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좀 더 집중화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지금 동해안 지역의 강릉 중앙이라든지 성남시장 그리고 속초 관광시장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상의 공간과 관광의 공간이 함께 작용이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관광수산시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먹거리를 정말로 흔히 얘기하는 그 집적화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러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관광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시장 자체도 이렇게 유명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지역만의 특화된 그러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전통시장이 위기였습니다. 이 시기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서 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네, 그럼 단장님, 이렇게 변화하는 유통산업 속에 이 전통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현재 그 전통시장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그 유통 구조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쫓아가기에 굉장히 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시장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만들게 되니까 시장에 가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 하는 일이 그 시장에 그 인터넷 홍보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 뭐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그 우리 시장이 어떤 곳이다라고 그 인터넷을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장 상인분들에게 SNS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굳이 뭐 요즘에는 홈페이지 안 만들어도 뭐 블로그라든가 또 사진을 통해 가지고 다른 SNS 채널들을 통해서 시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상인분들에게 그런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그 시장의 이제 특화 요소죠. 우리 시장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고객들이 이제 특히 이런 그 지역의 전통 시장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물건을 사러 가는 이제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관광지로서 인식을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고객들이 우리 시장에 와가지고 뭔가 좀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찾아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봉평 전통시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원주 그 중앙 미로시장에서도 제가 그 시장을 특화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뭐 나름 전문가 아니까 가서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나름 뭐 제가 글을 써서 홍보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홍보도 하는데 저희 상인분들은 제가 한 1년, 2년을 교육을 시켜도 그분들은 당신을 장사하기가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사진을 가르쳐 드려도 사진 찍는 것도 힘드시고 그리고 글을 쓰는 건 더더욱 사실은 더 많이 힘드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시장 상인분들이 현재 그 인터넷 홍보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그 뭐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라이브 커머스도 저희 시장 상인분들과 해봤거든요. 이제 상인분들이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어는 하세요. 근데 이제 와서 말씀도 잘하시고 상품도 설명을 잘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기계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실 줄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없으면 상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팀장님, 이 단장님께서 이커머스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상공인의 이커머스 적응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을까요? 예,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면 판매를 중심으로 애누리덤이라는 전통적인 판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곳들보다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도 이커머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22년부터 수담 스퀘어를 통해 시장의 주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교육부터 직접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까지 전 과정을 연중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닭강정, 수산물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여 준비된 제품이 완판되는 등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관심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상인도 변화해야 이 전통시장이 달라진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의 상인들이 변하고 있는 시장, 홍천 중앙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다 함께 부흥할 수도 있고요. 상인 개인이 전포를 홍보할 수도 있는데요. 21세기 전통시장 생존법, 그 방법을 홍천 중앙시장에서 알아봅니다. 2021년 홍천 중앙시장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옥상 쉼터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를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대화 이후로 어떤 것이 많이 좋아졌나요? 옛날에는 말도 못하게 좋아졌죠. 여기가 예전에는 도시가스가 없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왔고 바쁜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시설이 다 깨끗하게 시설이 돼 있어요. 남녀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너저분했다면 지금은 거리 자체가 좀 많이 깔끔해지고 손님들이 일단 오시면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장사하니까 저희도 너무 좋고요. 엄청 좋아요. 옛날에 되면 진짜 궁전이에요, 궁전. 특히 옥상은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시장의 기능뿐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홍천 중앙시장 상인 대표로서 이곳의 성장을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온 1등 공신 이병기 상인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 중앙시장 상인회장 이병기입니다. 상인으로서 바라보는 요즘 전통시장 현실은 어떤가요? 보편적인 전통시장이 다 그렇듯이 대형마트에 비해 시설 및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극복되지 않아서 더욱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불경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큰 위기를 맞은 전통시장. 하지만 홍천 중앙시장은 이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 노력해왔습니다. 환경, 조명, 화장실 여러 가지 시설을 현대화하였고요. 그리고 문화 면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할 수 없는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영화 상영이라든가 노래방에 있는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이 편히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적 제약이 없는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에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 중앙시장은 상인 대부분이 중장 노년층인 전통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점포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이병기 상인회장이 애를 쓴 결과라고요. 상인들에게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권유한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홍천은 타 지역 대비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입니다. 지역적 제한이 없는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에서 전통시장이 보편적으로 그렇듯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6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9년서부터 2020년 코로나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밖에 받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 그리고 구입할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다음으로 상인회장만큼이나 이곳을 사랑하고 오랜 시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한 상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 중앙시장에서 송떡과 손만두를 파는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천 중앙시장의 김혜숙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급변한 세상 속에서도 상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스마트 스토어와 대형 홈쇼핑 플랫폼에 자신의 점포를 입점시켰는데요. 온라인 세상이 낯선 맘에 처음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입점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상인 회장님이 저기 어떻게 하면은 좀 시장을 살려볼까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교육을 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고 모르면 또 우리가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배우니까는 이제 한 건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막 자랑하고 회장님한테 가서 해고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상인은 주문건을 확인한 뒤 품목과 수량에 맞춰 포장을 하고 등록해둔 배송사에 물건을 붙이는 거죠. 점점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미처 해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스마트 스토어를 잘했다 싶고 진짜 요새는 만족을 느끼면서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눈 감았다 뜨면 바뀌어 있는 현대사회, 그리고 그에 발맞춰 빠르게 바뀌고 있는 홍천중앙시장.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인 이들이 있기에 전통시장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럼 우리 소비자 대표로 나오신 초록 씨도 이 홍천중앙시장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럼 가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홍천중앙시장 하면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그 상인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그리고 되게 순박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강원마블 시장 여행 마지막 촬영 날에도 어디 시장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 해서 얘기했던 게 바로 홍천중앙시장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올챙이 국수집에서 먹었는데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무맛이더라고요. 그 맛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맛이 없다기 그 말이 어감이 참 애매한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했더니 옆에서 상인분이 맛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정말 너무 웃겨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무맛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먹어보고 끝날 맛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방송을 봤던 제 친구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궁금해서 그걸 먹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먹어본 애들이 정말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다. 무맛이다. 맛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인스타에 막 올리고 오히려 더 자랑을 하고 오히려 홍천중앙시장을 태그를 해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박했던 그 상인분이 정말 친절하고 순박하셨던 그 상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유독 또 기억에 남는 점포가 사장님이 또 친절했던 곳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은 이 상인들의 친절도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그 시장에도 이게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갔을 때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사실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여쭤보기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쩍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딱 그 두 부류의 상인분이 계세요. 한 분은 안 사도 좋으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뭐 이러는 분이 계시고 네. 또 어떤 분은 다 이렇게 그래 네가 살 건지 안 살 건지 보자.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에 나가 보니까 아침 이렇게 나가 보면 멀리서 봐도 늘 이렇게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그 친절한 그 사장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 이렇게 같이 여럿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뭐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제가 시키지 않은 음식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왔으니까 서비스를 이렇게 주신다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다음에 한 번 더 가고 싶지만 거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야 빨리 사진 찍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저희 그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 그 대표님이 사장님이 혼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하고 늘 대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하고 유일하게 시장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상인분들의 친절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손을 잡고 맞잡고 함께 나아가야 이 길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공통 질문들 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먼저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고객분들도 인터넷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시장은 사장님들이 장사하시느라고 그 고객들의 변화에 또 유통 구조, 뭐 유통 시스템 변화에 빨리빨리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순하게 뭐 물건을 구입하고 뭐 먹거리만 먹는 곳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지역의 시장들은 거기 가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관광지가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상인분들이 저희 같은 사업단이 들어갔을 때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지만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자녀분들은 좀 젊은 자녀분들이 계시니까 뭐 인터넷 그 홍보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자녀분들한테 좀 이렇게 배우셔서 고객들에게 우리 시장을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근데 친절함은 당연 기본인 것이고 저는 전통시장이 현재는 어렵지만 이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그 전통시장에 남아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저나 관이나 또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그 고객분들도 그 시장에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시장을 찾아가는 거를 요즘 착한 소비 유행하잖아요. 고객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시장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을 주고받고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해체된 그 요즘의 현실에서 그런 그 좀 외갓집 같고 이렇게 또 한번 고향 같은 이제 그런 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예,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후전선 교체 및 주차장 조성부터 야시장,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도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의 상품권 가맹점 확대, 온산지 표시, 고객선 지키기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은 단순히 장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을 접목하여 가족, 연인 간 추억을 만들고 공유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면도 많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 우리 전통시장도 변화하고 개선되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만큼은 대형마트가 아닌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시고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이 변화하고 있는 시장을 또 하루빨리 몸소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시장 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시장 밖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지금 쟁점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마트 또한 지금의 그런 이제 그 대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존재가 발생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또 쿠팡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이 외에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이커머스가 나옴으로 해서 이러한 대형마트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온라인 배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그런 생존 전략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시장이라는 그런 공간이 물건을 사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을 때 다른 채널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에는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그런 상인들은 개개인이 그러한 이제 시장의 그러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그런 대형마트와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한다든지 이커머스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물건을 판매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장시장에 동일하게 김밥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광장시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마약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그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 시장에 가면은 이러한 것을 맛볼 수가 있어, 경험할 수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이와 반대로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간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가령 오늘 같은 날 정말로 고생한 그러한 뭐 남편을 위한 뭐 그런 날이다 하면은 양복을 입고 시장에 온 사람들에게 무슨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날 생일인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그 시장에 온 사람이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편리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편리성을 얘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주 대중적인 편리성도 있지만은 그 타겟에 맞는 편리성도 있습니다. 즉 시장이 만약에 이런 MZ세대라든지 또는 외국인에 특화되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는 주차 공간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들에게는 물건을 판매를 하는 그러한 방식 절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왔을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이 왔을 때 교통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카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통카드로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교통카드로 집에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1인이라든지 2인용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어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편리성을 맞춤형으로 제공을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시장이라고 할 때 그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들은 중요하지만은 이 트렌드에 맞게 사람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이 트렌드에 맞게끔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때 이 전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그러한 유통 채널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배우셔야지 그에 맞게끔 그런 이제 물건 판매뿐만 아니라 그 경험적 가치 소비 이런 판매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변화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 또한 항상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이 될 때 이 전통이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셉트, 이벤트 등등 시장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비자 대표로 나오신 방철옥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과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현대 사회에 발빠르게 발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 연예인, 뭐 아니면 유명 유튜버, 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시장에 한번 오면 거기에 소비자분들이 그 다음 날에 2~3배가 는다고 해요. 정말 그냥 그거 하나로, 정말 홍보 하나로. 그런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저희가 가서 소비를 하고 싶은 정말 실질적인 그거는 뭐 체험, 시장에 무슨 체험해보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뻥튀기 아저씨 뭐 제가 한번 내려본다던가 뭐 이런 게 정말 저희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뭐 체험해보기나 아니면 뭐 인증샷 찍어서 올리면 뭐 소정의 상품 아니면 뭐 5% 할인 뭐 이런 것만 해줘도 정말 MZ 세대들의 발길도 전통시장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전통시장의 이미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옛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다시 탄생했는데요.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지원 특집 전통시장 발전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